여러분,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심지어 4번 이상 깨는 생활이 몇 년 동안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 거지.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남자는 다 그런 거 아니야?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보내는 구조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환자들이 소변 자체보다 잠을 못 자는 것을 더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제수면 연구들을 보면 야간요는 중장년층 수면 장애의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는 행동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 자체를 방해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립선을 단순히 소변과 관련된 기관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 문제가 아니라 수면, 뇌 건강, 심혈관, 건강, 삶의 만족도까지 연결되는 전신 건강 문제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왜 전립선이 커지면 밤잠이 무너지는지, 왜 야간요를 단순 노화로 착각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고령 환자도 치료를 포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양학과, 인체 메커니즘을 쉽게 알려드리는 동네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핵심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이 왜 발생하고 어떤 방식으로 배뇨 시스템을 무너뜨리는가.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야간요의 진실. 세 번째는 고령 환자도 고려할 수 있는 최신 치료 전략과 건강수면관리법입니다. 채널 고정하고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우리 몸의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기는 호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관의 한가운데를 요도가 지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소변이 지나가는 파이프를 전립선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변화와 세포 증식이 반복되면 전립선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전립선이 바깥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관 주변에 녹이 계속 끼면서 통로가 좁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인은 전립선 비대, 시스템 붕괴는 요도 압박, 결과는 배뇨 장애입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다 본 것 같은데 남아있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증상은 의외로 약한 소변 춥기가 아닙니다. 바로 야간요입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방광이 조금만 차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잠에서 깨고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68세 어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한 번 깨던 것이 2번이 되고 어느 순간 3번 이상 깨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낮에도 피곤해진 것입니다. 아침부터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상당한 전립선 비대증이 발견됐습니다. 치료 후 가장 먼저 좋아진 것은 소변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킴이가 논문 원문까지 확인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야간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 효율이 현저히 낮고 낮 시간 졸림과 피로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즉 문제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회복하지 못하는 뇌와 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소변만 잘 나오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연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핵심은 단순히 소변 배출량이 아닙니다. 방광 기능 변화도 함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전립선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방광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비유하자면 교통체증이 반복되는 도로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차량 하나만 치우면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체가 계속되면 도로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이 사고 차량이라면 방광은 도로입니다. 결국 방광이 과민해지고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오래 방치할수록 치료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은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초기 환자의 상당수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조절됩니다. 전립선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크기를 줄이는 약물을 사용해 소변 흐름을 개선합니다. 실제로 수술은 약물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합병증 위험이 커질 때 고려하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발견됐다고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너무 늦게 병원을 찾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령 환자들은 치료 자체보다 수술을 두려워합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 그냥 참고 살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치료 환경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홀랩 수술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절개가 필요 없고 큰 전립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쿠아블레이션이라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고압 물줄기를 이용해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워터젯 로봇 수술이라고도 불립니다. 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 크기, 모양, 증상 정도, 전신 건강 상태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74세 B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수술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에 맞는 치료 전략을 세웠고 결국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무조건 최신 치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치료가 좋은 치료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가보겠습니다. 왜 전립선 비대증을 건강수면 문제로 봐야 할까요? 야간요가 반복되면 깊은 수면이 줄어듭니다. 깊은 수면은 뇌가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잠이 끊기면 회복 효율이 떨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집중력이 감소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우울감도 증가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낙상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졸린 상태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 배뇨 장애가 아닙니다. 삶의 만족도와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소변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밤을 편하게 자고 낮을 활기차게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리스크 요인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몇 개인지 확인해보세요. 마이너스 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깬다. 마이너스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졌다. 마이너스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다. 마이너스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경우가 많다. 마이너스 외출 전에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한다. 마이너스 일주일 외부 활동 3회 이상 하지 못한다. 마이너스 사람 만나는 횟수가 줄었다. 마이너스 새로운 기술 학습 여부가 거의 없다. 마이너스 운동 시간이 주 150분 미만이다. 마이너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다. 해당 항목이 많을수록 삶의 질 저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간요를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치료 가능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병원 가기 귀찮고 약 먹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 수면과 삶의 만족도를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암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삶을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건강한 노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킴이가 매일 밤새워서 글로벌 의학 데이터 검증하고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려운 의학 데이터 아무나 안 풀어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는 제 채널 구독하는 분들만큼은 건강관리 상식이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내 몸의 신호를 읽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이랑 알림 설정 딱 켜두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긴다 생각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겸 건강 지킴이만 믿고 딱 따라오세요.